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주식을 사서가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할 때 팔아서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 QQQ, QLD, TQQQ를 투자하면서도 계좌가 녹아내리거나 쥐꼬리만한 수익만 얻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분기 실적이 꺾였다고 팔고, 뉴스가 시끄럽다고 팔고,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내렸다고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이제 꽤 올랐구나, 본전이 왔구나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판 다음에 그 지수가 몇 년 뒤 2배, 3배가 되는 걸 그냥 지켜만 봅니다.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벌었어야 할 돈을 못 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손실보다 더 뼈아프고 잠이 안 온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결국 QQQ, QLD, TQQQ를 통해 엄청난 부를 거머쥘 분들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을 타이밍 맞추는 도박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들 위대한 자산을 바닥에서 줍는 게임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우상향의 역사를 믿는다면 한 번에 전 재산을 다 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내 현금 흐름 안에서 조금씩 줍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조금씩 주어도 되겠다 싶으면 욕심내지 않고 소액으로 천천히 담아갑니다. 그러다 거시적인 이유로 시장 전체가 확 빠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전쟁 같은 거대한 이슈로 전 세계의 돈이 마르고 훌륭한 기업들마저 같이 흘러내릴 때 바로 그때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줍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흔들린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폭락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특히 TQQQ 같은 레버리지 자산은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며 사람들의 멘탈을 찢어놓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아주 크게 줍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현금을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일정 부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횡보장이나 상승장에서 이 현금 탄약이 좀 답답해 보이고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 같아도 진짜 피보라가 무는 폭락장이 왔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줍는 방식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줍는 그 자산이 진짜로 무덤까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위대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호등이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호등은 색이 딱 3개입니다. 차트의 파란불 빨간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초록불입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무섭게 떨어져도 빅테크의 실적이 조금 흔들려도 거시 경제 뉴스가 시끄러워도 그냥 보유합니다. 이 초록불 자산들은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줍기에 바쁩니다. 다음은 주황불입니다. 이것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계속 지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매도하라는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생겼으니 다음 실적 발표나 점검 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주황불에서는 새로 줍는 것을 멈추고 판단을 잠시 미뤄둡니다. 마지막 빨간불입니다. 이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 투자 기준에서 빨간불은 10년에 한 번 켜질까 말까 한 엄청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너무 자주 켜진다면 그건 자산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의 신호등 자체를 잘못 설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록은 무조건 들고 가고 주황은 멈춰서 지켜보고 빨강은 미련 없이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합격의 초록불은 도대체 어떤 종목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차트가 미친 듯이 요동치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묵묵하게 돈을 버는 코카콜라를 먼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코카콜라는 단순히 음료수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음료를 직접 병에 담아서 파는 육체 노동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진짜로 하는 일은 전 세계에 독립된 수많은 보틀링 업체들에게 마법의 원액과 코카콜라라는 위대한 브랜드 사용권을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컴퍼니가 보유한 음료 브랜드는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200개 이상 국가에서 매일같이 소비되는 세계 최대의 음료 기업이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환타,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커피, 심지어 생수 브랜드까지 전부 코카콜라의 소유입니다. 대신 음료를 담는 공장도
배달하는 트럭도 창고에 쌓이는 재고의 부담도 전부 하청업체인 보틀러들의 몫입니다. 코카콜라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몸집이 가볍고 가장 현금이 쏟아지는 부분, 즉 지적재산권인 브랜드와 원액의 비밀만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애자 덕분에 배당을 64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올려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그마치 1988년에 이 위대한 회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코카콜라는 버핏의 계좌에서 영원한 초록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바뀐 지금 우리에게 초록불을 켜줄 현대판 코카콜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QQQ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향의 확신에 레버리지를 더한 QLD와 TQQQ입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인의 갈증을 지배한다면 QQQ는 전 세계인의 삶과 미래를 지배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밤낮없이 일하며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어느 회사가 1등을 할지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QQQ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알아서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을 가차없이 쫓아내고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업을 그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스스로 진화하는 가장 완벽한 자산, 그것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QQQ, QLD, TQQQ를 팔아야 하는 빨간불, 즉 매도 신호는 언제 켜지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버핏과 찰리 먼거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딱 4가지뿐입니다. 이것을 매도 4원칙 트리거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리거 첫 번째, 사업의 본질이 영구적으로 망가졌는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영구적으로입니다. 한두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QQQ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과 인류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삐삐를 다시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포기하고 다시 종이 장부로 돌아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압도적인 기술을 원합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성장 동력이 영구적으로 멈췄다고 판단될 때만 이 트리거가 켜집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켜질 기미가 없는 완벽한 초록불입니다. 트리거 두 번째, 경영진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가입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오너 리스크를 매일 걱정해야 합니다. 횡령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문어발식 인수를 하거나 자본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으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QQQ, QLD, TQQQ를 모아갑니다. 상위 100개 기업의 집합체입니다. 특정 기업의 CEO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가 흔들려도 나스닥 전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그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우량한 기업의 비중을 늘려 방어해줍니다. 100명의 최고 경영자가 동시에 미쳐버리지 않는 이상 이 트리거 역시 켜질 일이 없습니다. 트리거 세 번째, 내가 처음부터 이 회사를 잘못 보았는가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인정하기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회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처음 살 때 세웠던 대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뼈아프게 인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승리와 미국 나스닥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QQQ, QLD, TQQQ에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폭락장에 멘탈이 흔들려 내 판단이 틀렸다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트리거 네 번째,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다른 테마주가 미친듯이 오르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갈아타거나 이만하면 많이 먹었으니 이제 집이나 사야겠다고 현금화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회가 그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정도로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우상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확연하고 압도적으로 더 큰 부를 확정적으로 가져다줄 무언가가 있을 때만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고점을 돌파하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 PER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싸다는 것은 절대 매도 사유가 아닙니다. 비싸다는 것은 지금 내 소중한 현금을 왕창 쏟아부어 더 줍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뜻일 뿐입니다. 비싸서 매수를 잠시 멈추는 것과 겁을 먹고 내 보물 같은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다른 잡주로 갈아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매도 트리거를 모두 점검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본질, 시스템의 안정성,
우상향에 대한 나의 판단, 그리고 나스닥을 대체할 압도적인 대안, 이 네 가지 스위치가 모두 단단하게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QQQ, QLD, TQQQ의 신호등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한 초록불인 것입니다. 초록불의 의미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냥 말없이 꽉 쥐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피가 낭자하는 폭락이 오면 아껴두었던 현금 탄약을 꺼내 들고 바닥에서 더 큰 입을 벌려 맹렬하게 줍는 것입니다. 초록불 종목에게 하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자산을 2배, 3배 불려줄 신이 주신 바겐세일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쓰는 QLD와 TQQQ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이 멘탈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 계좌를 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매일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부지런하게 사고파는 제주꾼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팔 이유가 전혀 없을 때 미친듯이 팔고 싶은 내 안의 본능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가장 고통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패배자로 남는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잘못된 핑계를 대며 팔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매도 기준은 여러분이 알량한 공포와 얄팍한 탐욕에 휩싸여 위대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고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걷어차는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QQQ, QLD, TQQQ를 조금 올랐다고 익절을 할지 조금 떨어졌다고 손절을 할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남들은 다 코인으로 밈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독한 소외감과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위기와 조폭락은 인생의 계급장을 바꿔줄 거대한 기회로 돌아온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얄팍한 귀를 닫고 오늘 세운 이 단단하고 묵직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계좌와 멘탈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엉덩이를 무겁게 한 자만이 결국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폭발력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